안녕하세요. 코인우먼입니다. 오늘은 2024년 6월 21일 금요일 오전 11시 51분경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정중히 부탁드리면서 오늘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웨일 얼럿에 의하면 리플 주소에서 익명 주소로 1.2억 달러 규모의 2억 5천 XRP가 이체되었다는 소식입니다. 하나로 보면은 1620억 원 규모로서 적지 않은 규모의 XRP입니다. 1차적으로 흔히 매도의 성격을 띠는 것으로 해석하는 거래소로의 이동이 아니라 리플 주소에서 익명의 주소로의 이동, 장외거래의 성격의 이동으로 보이기 때문에 거래소 내의 가격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수는 있으나 우리가 계속해서 유심히 봐야 할 것은 리플 주소에서 익명의 주소로 이동한 XRP와 동일한 양이 아니더라도 그중 일부 대량의 XRP가 다시 거래소로 이동함으로써 매도가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도 있다는 점은 참고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만약 대량의 XRP 매도가 일어나는 경우에는 그것은 가격 하락에 일시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이 될 수 있는 점 함께 고려하시면서 XRP 이동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지방법원 소속의 필리스 해밀턴 연방판사가 20일 리플에 대한 집단소송 4건을 기각했으며 주법에 따른 한 건의 소송은 재판으로 진행되도록 승인할 예정이다 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해당 소송은 2017년 리플의 증권법 위반 혐의로 시작된 소송이고요. 기각이 되었기 때문에 리플이라는 회사 대상으로는 더 이상 다툼의 여지 없이 끝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리플의 완전한 승리입니다. 다만 리플 CEO 브래디 갈링하우스에 대한 민사소송은 배심원 재판을 통해서 진행이 될 예정인데 배심원단이 2017년 TV 인터뷰에서 브래디 갈링하우스가 증권 매각과 관련해서 오해 소지가 있는 진술을 했는지 여부를 판단할 계획이라고 하니까 이후 배심원단의 판결을 기다려봐야 할 것 같습니다. 리플이라는 회사에 대한 소송은 모두 기각이 되었기 때문에 사실상 브래디 갈링하우스 CEO 개인에 대한 소송은 어떤 결과가 나오든 간에 리플에 주는 영향력은 크지 않을 것이라는 판단이 드는데요. 향후 소식을 기다려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코인베이스가 미국 유권자를 대상으로 암호화폐가 더 저렴한 송금 방법을 제공한다라는 내용을 알리는 광고 캠페인을 시작했습니다. 코인베이스 최고 정책 책임자는 해당 광고를 통해서 유권자와 잠재적 미래 고객에게 암호화폐를 사용하면 해외 송금을 더 저렴하고 간편하게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리고 있다라고 전했는데요. 더 저렴하고 간편한 송금하면 리플이 떠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호주 암호화폐 변호사 빌 모건 변호사는 XRP 레전을 10년 동안 그렇게 해왔다라고 코인베이스 CEO 트윗에 답글을 남겼는데요. 사실 코인베이스 광고하는 내용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코인베이스 월렛과 함께하는 송금을 광고하고 있기 때문에 향후 암호화폐 송금 서비스 관련 부문에 기술 역시 업계 내에서 경쟁이 시작되는 구도가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코인베이스의 경우에는 인프라를 먼저 구축하고 그런 다음에 어떤 송금 서비스 기능을 탑재할지는 모르겠지만 송금 서비스 기능을 후에 추가한 형식이라면 리플은 송금 서비스 기술을 개발하고 그것을 중심으로 주변의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는 형국이기 때문에 누가 송금 서비스 경쟁에서 경쟁력을 가질 것인가는 결국에는 기술과 그리고 인지도의 차이가 결정짓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암호화폐 거래소 크라켄과 SEC의 소송도 떠들썩합니다. 미국 SEC가 크라켄을 미등록 운영 혐의로 기소하면서 솔라나나 에이다 등 11개 코인이 증권이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크라켄은 미국 SEC 소송은 기각되어야 한다고 법원에 요청을 했고요. 이와 관련해서 법원은 구두 변론을 열었습니다. 해당 구두 변론 내용이 기사화가 되었는데요. 미국 SEC는 재판부의 명시적인 계약이 없더라도 어떤 종류의 수익을 기대하면서 무언가를 구매한다는 일명 생태계 논리를 재차 강조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제 생각은 SEC가 생태계 논리를 강조할 수 있는 형편인지 걱정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더리움에 대해서는 조사 종료를 알렸기 때문인데요.
물론 조사 종료를 알리면서 이더리움 자체가 증권이 아닌 것인지 컨센서스의 이더리움 판매가 증권 거래가 아닌 것인지에 대한 설명을 남기지 않았죠. 아마 법적 테두리를 피해가려는 꼼수처럼도 느껴집니다. 어쨌든 SEC가 생태계 논리를 일관적이게 주장하기 위해서는 이더리움도 증권 거래로 해석이 되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ICO를 진행한 암호화폐이기 때문인데요.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암호화폐 투자자 입장에서 적어도 튼튼한 펀드멘탈을 가진 암호화폐에 대해서 부정적인 접근을 가질 필요는 없지만 SEC가 암호화폐 시장을 교란시키고 있는 것은 미국 시민들에 의해서 심판을 꼭 받아야만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크라켄의 입장은 코인베이스 사건 담당 판사의 해당 판례는 현행법으로 적절히 해석하지 않은 것으로 우리는 그 판단을 신뢰하지 않는다. 반면 리플 사건 담당 판사는 암호화폐의 증권성 여부를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을 제시했다라고 설명하면서 리플 판례를 이용해서 해당 소송을 기각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솔라나 알고랜드 등에 대한 증권 여부가 사실상 매우 복잡한 해석의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우선 SEC가 이더리움 조사 종결을 내놓은 상황이고 또 트래시 판사 역시 XRP 자체는 디지털 자산으로 보았기 때문에 암호화폐 자체에 대한 증권성 여부는 기각이 되어야 한다라고 보는 것이 맞을 것 같고요. 다만 크라켄의 운영 방법에 대해서는 어떤 증거로 인해서 SEC가 크라켄을 기소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더 살펴볼 여지가 있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해당 건에 대해서는 판사 역시 쉽사리 기각하는 것은 쉽지 않을 수도 있겠다라는 것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크립토컨트 CEO가 독일 정부가 현재 5만 비트코인을 보유하면서 전 세계 국가 중에서 4위를 차지한다고 공유했습니다. 그런데 독일 정부가 현재 매도를 계속하고 있기 때문에 비트코인 가격에 영향을 주고 있다라고도 이야기를 하는데요. 독일 정부가 비트코인을 매도하는 이유가 개인적으로 매우 궁금합니다. 구독자분들은 왜 독일 정부가 매도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다양한 의견 공유 부탁드립니다. 독일 정부의 비트코인 매도가 있다면 또 한편으로는 마이크로스트래티지가 비트코인을 또 추가 매수했다는 소식입니다. 평균 매수가는 약 6만 5천 달러 그리고 총 매입가는 7억 8,600만 달러 규모로 하나로 보면은 1조 원 정도 규모입니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코인우먼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